네, 이번 질문은 그 산업 육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의료 산업과 제약 산업으로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원격 의료, 영리병원 허용 등을 놓고 의료 영리화냐, 의료 산업화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직한 의료 산업화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국회 현재 계류 중인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 답변은 윤소아 본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뭐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의당만큼 우리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담대하게 주장해 온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실 것이고요. 의료 영리화 정책의 반대 부분은 가장 선명하게 있습니다. 선명성 경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규제 프리존법, 아니 저는요 이렇게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면 국민들이 좋은 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규제, 완전 자유구역 법 이렇게 좀 해서 하면 뭔 말인지를 좀 알겠는데, 규제 프리존법 하니까 아주 국민들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이것은 특히 보건의료 계통에서는 정말 뭐라고 합니까? 죽기 살기로 이거 막아내야 될 법입니다. 이게 K스포츠 재단하고요, 미르 부분하고 이것이 정리가 딱 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 규제 완화 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게 서발법하고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 뒤에는 재벌과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야당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발전을 예를 들면서 청원서를 올렸어요. 이거 해야 된다. 야당들 계속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악법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원내 협상 테이블에 올렸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러다가 이것이 원격 의료 영리화의 첨단 부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 일단은 덮어놨는데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저는 좀 더 쓰겠습니다. 네, 물론 제약기기, 제약과 의료기기 등 의료부분 산업적 측면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역 발전이나 다른 걸 통해서 하면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전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막아내야 된다. 이것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입장입니다. 네, 문재인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0여 년, 10년 동안, 10년, 9년 동안 기재부 정책, 산업통상 정책 같은 정책들이 보건의료 정책으로 탈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건의료 정책도 아니고 또 좋은 산업 정책도 경제 정책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 의료 영리화의 시도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5개 단체가 단결해서 협조해서 막아낼 수 있었고, 그 점을 저는 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산업화는 우리나라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의 앞으로의 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고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료 산업화는 문제가 좀 다르죠. 이거는 의료 산업화라고 하는 거에 실체가 사실 별로 명료하지 않은데, 무엇보다도 한국의 의료가 공공성의 토대를 확실히 다진 다음에라야 의료 산업화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역순으로 하거나 또는 동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의료 산업화는 절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가 충분히 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토대를 단단히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의료산업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캠프 부탁합니다. 예, 고령사회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 의료산업, 제약산업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러나 의료 영역 또는 제약산업 영역이 이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규제와 산업진흥의 모든 것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이 우선시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안전이 너무 지나쳐서 산업의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 분야입니다. 저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안전만을 주장하면서 규제 문턱이 높아서 산업 발전에 뒤처지면서 세계적인 그 추세에 뒤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의료 영리화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됐지만 의료 분야의 쟁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고 규제 프리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의료 산업에 대한 그 특정 구역 내에서 규제 프리존을 활용해 갖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을 하는 그 디딤돌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개의 상황을 갖다가 적절히 조율을 하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 창출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산업 발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단 생명 안전에 관련된 사안은 공공성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처방까지 허용하는 그 의료법 개정안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되고요. 또 시범 사업을 해서 효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공급자와 시행 모형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영리병원 논란 반대입니다. 그 규제 프리존 특별법 이것은 기재부가 승인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정부의 그 조직 구성상 맞지 않고 그레이존, 기업 실증 특례 적용, 신기술 기반 사업 이런 것들은 보건의료 법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존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생명과 안전된 관련된 분야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철수 후보가 대한상공회에서 가셔가지고 마치 규제 프리존법을 찬성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 워딩을 소개드리면 사전 규제 이런 것들은 철폐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어서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그 부대 사업에 대한 것은 이것도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미 일부 허용되어 있는 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논의는 가능할 것 같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목에 관해서 저 혼자 1시간을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4년 동안 내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 영리화, 민영화 이런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국회에서 여러 번 떠들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단어고 왜곡된 단어고 이로 인해서 많이 산업이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 있죠. 뭐가 있냐. 개인병원 다 영리병원이죠. 안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부 비영리병원이에요. 영리병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리병원이 안 된다 하는 거는 뭐냐. 뭐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보험도 안 받고 나무나 다 받고
아무나 다 안 받고 그게 영리병원인데 그거는 대한민국에 한 번도 생긴 적이 없고 현행 법에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영리병원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근데 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안 되는 거 당연지정제와 보험수가로 정해주잖아요. 떡볶이도 맘대로 1,000원 받으면 1,000원 받고 15,000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 공공의료가 잘라지는 게 아니죠. 당연지정제 환자 오면은 거부 못해요. 떡볶이 팔기 싫으면 안 팔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되고 여기 기사분들은 다 계시지만 이런 단어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병원 그러한 영리병원은 대한민국에 생길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이원정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입니다. 필수 의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딴 나라에 대해 3초만 조금 더 쓸게요. 딴 나라에 비교해서 가장 훌륭합니다. 의료 산업 해야 됩니다. 고용 창출, 국부 창출, 의료 관광을 포함해서 의료 산업을 해서 이게 아마도 유일한 마지막 남은 먹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배를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 못하죠? 의료를 해서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딴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고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박근혜 정부에서 이상하게 집착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거 못했죠. 저는 이게 다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의료를 빼고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국제의료지원법이 잠시만요. 통과됐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네. 초과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 때 이걸 할게요. 네. 자, 최현택 기자. 네. 이어서 그 제약 산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약 산업 육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이끌어갈 만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견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좀 디테일한 부분입니다만 그 제약 산업 육성 지원 과제로 약과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그 제약계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그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자율 가격제를 좀 도입해 달라는 건데요. 건강보험 재정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국내 개발 신약의 자율 가격제를 도입하는 문제 어떤 입장이신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익 부무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 의료기 산업은 한국의 그 산업이 미래에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동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건복지부가 이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대한 그 전망을 복지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안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두고 그리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여기서 전문성은 세 가지의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보건으로서의 전문성, 두 번째는 산업으로서의 전문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D에 대한 전문성 이 세 가지를 갖춘 그런 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부처 간 조정, 아까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보건복지부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냥 지금 대통령 직속에 이런 위원회를 두면 보건복지부는 가서 무슨 말을 하나요? 말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능력 개발이 우선 첫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지금 많은 제약 바이오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RIS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캠프 부탁합니다. 그 대통령 직속 그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왜 여기에 신설해야만 되느냐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그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상을 높여서 좀 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부처가 여러 군데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통합 조정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직속으로 만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그렇게 부처가 많은 곳에 뭐 저출산 고령사회 그 대책처럼 뭐 정말 16개 부처가 관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에 동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약 산업이 미래 먹거리 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는 그 R&D 투자가 정확한 곳에 필요한 것에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면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정말 꼭 필요한 기술에 해당되는 부족한 인력 없이 인력 양성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군데 이거와 관련된 첨복단지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 조종 관리해 갖고 좀 더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먼저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대통령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신약에 대한 자율 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건보 체계 하에서 약간은 그 경제성 평가를 기반으로 심평원에서 정한 것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약간 협상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비등재로 돼 있는 이 자율 가격이 과연 이 보험 체계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까 두 번 기회를 다 사용하셔서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추가 답변은 없지만 답변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해 주십시오. 자,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제약 바이오 헬스는 이게 그 신물질 개발부터 임상 제품화, 그리고 인허가, 그리고 급여까지 너무 절차가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많은 주체들이 관여하게 돼서, 특히 그 관여하는 정부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놓고 상반된 그런 그 입장을 보이는 그런 이기적인 행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서 대통령 직속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관된 그러한 그 정책 방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매우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래 유일한 사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글로벌화로 가려면 메이저들과의 개방형 혁신 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각 유망한 품목별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현재 같이 각 부처 간에 산재된 형태로 이 산업 발전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것은 좀 외국같이 대통령 직속이라도 위원회를 두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약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분야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공약에는 담지를 못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율가격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포니를 싸게 팔아서 국내에 비싸게 팔고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개방된 통상 환경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가격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혁신성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고려를 한달지, 사후 관리를 수시로 하지 말고 좀 정례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가격 정책을 수립하게 한달지, 또 이 신약이나 유전자 맞춤형 치료제나 바이오 신약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달지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약 산업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국회 오기 전에 7, 8년 전에도 딱 이런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때도 신약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갔더니 큰 방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서 보니까 부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란. 농축산부, 뭐 미래부, 복지부, 산자부, 식약처, 또 연구비 받아야 되니까 교육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일이 되겠나 했더니 과연 회의 2번 하고 그다음에 없어졌어요. 또 그런 회의를 하자고 만드는 거는 그냥 쇼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떠들어도 칸막이 안 없어져요.
그러려는 의지와 파워가 그 대통령과 그러니까 국가 지도부에서 정말 그 칸막이를 없애는 의지와 파워가 있어야 되고, 지금 뭐 중복 투자도 많고 하다 멈추고, 그래서 글쎄 신약의 뭐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 좀 이상하고, 익스프레스 레인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신민고 제도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복지부 혼자서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거는 다 같이 붙여 칸막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거를 저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약값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약값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더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민원도 많고, 그래서 한마디로 할 수는 없는데, 뭐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약값을 이렇게 이원화해 놓으면은 통상 문제, 뭐 외교적으로 법적인 문제, 국제법 문제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뭐 여기서 한마디로 할 수는 없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의 이익도 챙기고 덜 억울하고 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심상정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박인숙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규제 프리존법 관련해서 영리병원 이런 표현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려 자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려를 영리화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고요. 규제 프리존법은 어떤 거냐면 실제 예를 들면 의료법, 뭐 식품위생법, 뭐 등등 이런 상위 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지역 뭐 발전 공약을 내세워서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을 뛰어넘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육성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런 규제들이 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그 산하에요. 저출산 그 대책위가요 있었어요. 한 번 열렸어요, 회의. 직속이라고 막 뭐 되는 거 아니니까요. 너무 거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 자율가격제 문제는 일종의 이중약가제인데 자율가격제 도입이 국내 신약의 글로벌 경제에서 근본적인 대안인가, 이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가를 싸게 책정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약가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제약산업 신약 개발 위주도 좋지만 전반적인 제약산업 발전에 골고루 관심을 갖고 집중과 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